안녕하세요. 재즈 전문 기자 류희성입니다. 요즘 재즈 좋아하시고 즐기시는 분들 많으시죠? 낯선 분들도 계실 텐데요. 막상 곡들 들어보면 이 음악 하고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이렇듯 잘 살펴보면 재즈는 우리 일상 가까이에 있는데요. 우리 일상에 함께하고 있는 재즈, 가족들, 친구들과 함께 재즈를 즐겨보는 건 어떨까요? 재즈를 즐기기 위한 기본 상식을 알아보는 시간, 재즈란 무엇인가? 입니다. 최초의 재즈 녹음은 1917년 오리지널 딕실랜드 재즈 밴드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무려 100년이 넘었다는 이야기인데요. 녹음이 100년 전이라는 건 음악은 그 이전부터 존재했다는 의미겠죠. 이렇게 재즈는 길고 깊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역사를 지금부터 짧게 압축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올리언스는 미국의 한 도시로 재즈가 탄생한 도시라 재즈의 고향, 재즈의 요람이라 불리기도 하는데요. 과거 스페인과 프랑스의 지배를 받았으며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다양한 문화가 뒤섞였습니다. 대체로 문화가 뒤섞인 곳들은 양쪽의 장점들을 우선적으로 취하게 되는데요. 재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유럽과 아프리카, 백인과 흑인 등 각각의 문화가 뒤섞이면서 이전엔 존재하지 않았던 재즈라는 새로운 음악 양식이 탄생하게 됐죠. 이 과정에서 세계적인 슈퍼스타이자 재즈 트럼펫 연주자인 루이 암스트롱이 태어났고요. 그는 뉴올리언스 재즈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연주자로 발돋움하게 됩니다. 사실 루이 암스트롱 같은 뉴올리언스 출신의 재즈 음악가들이 진짜 꽃을 피웠던 건 뉴올리언스가 아닌 시카고 같은 북부의 도시였는데요. 미국 북부의 공업화에 의해 남부의 농부들이 북부로 이동하면서 음악가들 역시도 북부로 이동했고요. 시카고 같은 대도시에 안착하게 됐죠. 당시 미국은 1차 세계대전 이후 화려한 밤문화가 유행하게 되는데요. 이때 재즈도 황금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루이 암스트롱 역시도 영향력 있는 음악가로 등극하게 되죠. 대도시에서 음악을 하게 되니까 더 많은 관객을 상대로 더 큰 공연장에서 공연을 하는 게 당연하겠죠. 그러나 더 큰 공연장을 사용한다는 건 더 큰 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였는데요. 당시만 해도 마이크나 앰프, 스피커 같은 음향 기술이 제대로 자리 잡기 전이라 큰 소리를 내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온 해결 방안이 바로 밴드 인원을 늘리는 것이었고, 그렇게 빅밴드, 재즈 오케스트라라고 불리는 15명이 넘는 큰 규모의 재즈 밴드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기존 4명에서 7명 정도였던 밴드에 비해 배 이상 커진 편성이었죠. 관악기가 주도하는 경쾌한 음악이 주가 되었고요. 이걸 스윙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스윙은 1930년대에서 1940년대 중반까지 전 세계적으로 유행했는데요. 제2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한 영화들을 보시면요. 늘 커다란 무도회장에서 경쾌한 음악에 맞춰 사람들이 춤추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때 나오는 음악이 바로 스윙 재즈입니다. 그런데 스윙을 연주한 빅밴드 내부에 불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멤버가 많다 보니까 늘 악보에 적힌 대로 연주해야 했고요. 즉흥 연주 부분은 인기 있는 소수 연주자들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상대적으로 연주 기회가 적은 젊은 연주자들의 불만은 커졌고요. 결국 그들은 빅밴드 연주가 끝난 후에 따로 모여서 연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게 바로 1940년대 중반에 등장한 비밥 재즈입니다. 비밥은 스윙에 비해 훨씬 복잡한 화성과 리듬, 즉흥 연주를 펼치는 음악인데요. 인원도 4명에서 7명이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즉흥 연주를 할 수 있어 자신들의 기량을 선보일 수 있었죠. 본격적으로 재즈에서 즉흥 연주의 중요성이 부각되기 시작한 것도 바로 이 비밥 재즈에서부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뉴올리언스 재즈가 재즈의 시작이라면 비밥은 현대적인 재즈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비밥은 앞서 말한 것처럼 연주자들의 음악적 욕심에서 시작된 것으로 틀에서 벗어난 즉흥 연주를 하다 보니까 대중성은 조금 떨어지는 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1940년대 재즈의 인기는 급격하게 떨어지기 시작했고요.
1940년대 말에서 1950년대 초 새로운 재즈 장르 쿨 재즈가 등장하게 됩니다. 비밥보다 덜 빠르고 덜 복잡하고 멜로디가 부각되는 장르인데요.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피아니스트 빌 에반스나 트럼펫 연주자이자 가수 챗 베이커, 색소폰 연주자 스탄 게츠 같은 연주자들이 1950년대 쿨 재즈를 선보이며 대중적으로 큰 인기를 누리게 됐습니다. For love to ever last, my heart should be well schooled. 쿨 재즈가 등장하면서 비밥에도 변화가 생기는데요. 비밥의 조금 더 다듬어진 버전 하드밥이 탄생합니다. 이렇게 1940년대 뜨거웠던 비밥은 1950년대 쿨 재즈와 하드밥에 의해 조금은 식혀지게 됩니다. 재즈 팬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기의 음악도 바로 이 시기라고 할 수 있죠. 쿨 재즈와 하드밥의 시대인 1950년대가 지나고 1960년대에 들어서며 재즈는 격동의 시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1950년대까지만 해도 재즈는 굵은 흐름으로 이어졌는데 1960년대부턴 수십 가지 장르와 스타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장르 중 가장 대중적인 것이 바로 보사노바입니다. 사실 보사노바는 1950년대 브라질에서 태어난 삼바 음악의 한 갈래인데요. 이걸 미국 재즈 음악가들이 연주하면서 60년대에 큰 히트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 재즈와 보사노바가 결합한 음악들이 등장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사랑을 받게 되죠. 엄밀히 따지면 보사노바는 재즈보다는 삼바에 더 가깝긴 하지만 1960년대 재즈에서 가장 중요한 장르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960년대) 후반에 들어서며 재즈는 거대한 변화를 거치게 되는데요. 바로 전자악기의 도입이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R&B와 록, 전자음악 등에서 사용된 사운드와 전자악기를 재즈로 가져온 건데요. 이전까지만 해도 재즈는 어쿠스틱 악기로 연주하는 음악이었는데 록과 펑크 음악에 사용되는 타격감 강한 소리나 전자악기 등을 도입하면서 퓨전이라 불리는 음악으로 재편되게 됩니다. 그리고 1970년대부터는 재즈에 모두 전자악기를 사용할 정도로 장르가 완전히 변하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를 주도한 건 트럼펫 연주자 마일스 데이비스였습니다. 그는 처음에 밥 재즈로 연주를 시작했지만 쿨 재즈, 퓨전 재즈 등 새로운 형태의 음악을 선보이면서 재즈의 다양한 장르를 확장시킨 음악인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퓨전 재즈란 장르가 1970년대를 잠식했지만 1980년대에는 다시 전통 음악이 떠오르게 되는데요. 그렇게 재즈는 전통과 혁신의 균형을 맞추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100년이 넘는 재즈의 역사를 몇 가지 대표적인 장르와 함께 살펴봤는데요. 재즈가 워낙 다양해서 이렇게 몇 가지 장르로 소개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만 알아두셔도 재즈의 간략한 흐름을 파악하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재즈를 들으실 때 제가 이야기하지 않은 내용들까지 빈칸을 직접 채워보면서 재즈의 세계로 빠져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